남녀 6명이 술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여자에게만 계속 시선이 끌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남자들도 그 여자에게만 말을 겁니다. 얼른 그룹에서 나와서 그 사람과 단둘이 있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술도 좀 깰 겸 잠깐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그렇게 편의점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한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리지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방금 전까지 여성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집단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던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다시 집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존에 대한 욕구와 성에 대한 욕구. 여러분이 물건을 팔거나 설득을 할 때,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 이러한 심리를 활용하면 2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99%는 모르고 있는 비밀무기입니다. 자, 처음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룹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적인 욕구가 커지면, 로맨틱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집단에 함께 있기 싫어져요. 낭만적인 상황을 혼자서 만끽하기 위해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집단 안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혼자 독차지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주위에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로맨틱한 상황이 잘 흘러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로맨스 영화를 볼 때처럼 성적인 자극에 빠졌을 때 우리는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나 생존 욕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룹에 들어가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원시시대 때부터요. 부족으로부터 멀어지면 야생동물이나 다른 부족에 의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룹 안에서는 안전과 수적인 우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또 어떨 때 그룹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낯선 환경인 새학기가 시작되면 재빨리 친구를 물색하는 것도, 전우애가 그토록 끈끈한 이유도, 공포영화를 볼 때 남자친구의 팔을 꼭 붙잡는 것도, 게임을 할 때 파티원을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혼자 있기 싫어하죠. 자, 이 지식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동시에 집단에 속하려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들조차도 모순적이에요. 남들과 달라지세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세요. 이렇게 집단에서 벗어나서 유니크한 개체가 되라는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정반대의 광고도 많습니다. 10명 중 3명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사니까 따라 사라는 거예요. 대세에 뒤처지지 말라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혼자서 특이한 길을 가지 말고 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는 식으로 설득합니다. 여기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태 우리가 크게 생각 없이 봐왔던 광고들이 사실은 생존 욕구와 성적 욕구라는 전혀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광고에서는 무리해서 뒤처지지 말라 라는 메시지로 대세를 따르라고 조언하면서도 때로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라 라는 메시지로 다수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광고는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절반 가까이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제대로만 사용하면 2배의 효과를 내죠. 심리학의 대가 로버트 치알디니는 액션,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광고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세를 따르라는 메시지와 남들과 달라지라는 메시지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대세에 편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영화, 폭력적인 영화와 같이 두려움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됐을 때는 공포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라는 광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은 무리해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주 재미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저희 미술관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라며 그 인기를 강조하는 광고를 만들고 이걸 폭력적인 액션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즉,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자 박물관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올라간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그룹에 속하려고 합니다.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저희 미술관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로맨스 영화를 보고 성적 욕구가 강해진 사람들은 위 광고를 보고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같은 광고를 보고도 호감도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가는 박물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세요. 이렇게 차별화가 강조된 문구를 만들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니크하고 특이한 박물관임을 강조한 광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었을까요?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차별화를 강조한 광고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밖에 없는 광고였죠. 반대로 폭력적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과 달라지라는 식의 광고는 실패했어요.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특이하고 유니크한 선택은 위험하니까요. 이 실험은 기존의 사고를 깨부숩니다. 우리는 항상 메시지 자체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는 말합니다. 설득 효과는 메시지 자체보다도 메시지 직전에 경험하는 자극의 종류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건 기존 마케팅의 이론들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광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전략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쉽게 벤치마킹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TV만 들어도 1억 원을 투자해 잘 제작된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보다 훌륭한 교재는 없어요. 왜 이 상품의 모델이 저 사람인지, 음악과 색감은 왜 저런지 궁금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마케팅을 잘 공부하고 광고를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타겟에게 전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카피라이팅과 광고의 메시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어떤 경험과 감정 상태를 갖고 메시지를 접하는가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타겟 고객이 생존 욕구가 높아진 상태라면 그룹에 속하라는 메시지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로맨스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남들과 달라지라는 메시지가 좋죠. 그러나 이게 다일까요? 위 실험처럼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해서 그에 맞는 카피라이팅과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적용해본다면 유튜브에 폭력적인 동영상에 맞춤 광고를 넣는다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이미지와 카피라이팅을 통해 자극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 지식을 당장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적용력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신 분이 10%나 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상위 1%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심리학과 마케팅에 관한 지식들을 여러분 대신 압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